자, 3스텝 세 번째 퍼즐 화살표 그리기 퍼즐입니다. 이 화살표 그리기 퍼즐도 역시 논리 퍼즐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한번 보시죠. 조건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예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결해 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화살표는 숫자에서 출발하여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만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직선으로만,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일직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는 것이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화살표 선을 그리는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자, 숫자는 그 숫자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살표가 지나는 칸의 개수의 합을 나타낸다. 조금 문장이 복잡한데요. 자, 숫자 2에서 출발하면 위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 아래쪽, 왼쪽 네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이 퍼즐의 영어식 이름은 Four Winds가 되겠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간다는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린 화살표가 지나는 칸의 개수의 합이다라는 거죠. 2면 예를 들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 이럴 땐 두 칸이니까 한 방향으로만 그릴 수 있겠죠. 네, 2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숫자가 적힌 칸에는 화살표가 지날 수 없다. 네. 그리고 화살표가 지나지 않은 빈칸은 없어야 한다. 지나지 않는 빈칸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읽고서 이 조건을 분석하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셨는지 이 예제를 풀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화살표가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질 수 있을까요? 조건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지 않다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을 구하셨나요? 네. 어디서 그 답변, 그 이유를 발견을 하셨나요? 그렇죠? 적혀져 있는 숫자를 모두 합해보니 12입니다. 12입니다. 1, 2, 3, 6을 다 합치니까 12인데 빈칸의 개수, 지금 그 3번 조건에 의하면 숫자가 적힌 칸에는 화살표가 지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화살표가 지날 수 있는 칸들은 숫자가 적히지 않은 빈칸들인데 빈칸의 개수를 다 세어보니까 12개예요. 화살표가 지난 칸의 개수의 합이 12이고 빈칸이 12이라는 얘기는 화살표가 지나간 칸을 또 지나가면은 마지막 네 번째 조건 화살표가 지나지 않은 빈칸은 없어야 한다 조건의 위배가 되겠죠. 즉 화살표끼리는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교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그러한 실마리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건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예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수학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지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실마리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 바로 퍼즐의 조건을 분석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이라는 숫자에서 출발을 할 것이냐 1, 2, 3 이런 숫자에서 출발할 것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퍼즐을 해결할 때에는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들이 딱 맞습니다. 우선 첫 발걸음을 어떻게 뗄 것이냐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3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려도 되겠고요. 3칸 그렸죠? 이렇게 그려도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그려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죠? 네, 선택하기가 어렵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3에서 출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보류한다. 이것은 퍼즐을 해결할 때 금과 옥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수에서는 좀 어렵다 보니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큰 숫자를 생각해 봅니다. 6이라는 숫자에서 6칸을 지나야 되니까 이거는 금방 나오죠. 양쪽으로 이렇게 6칸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숫자에서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 큰 숫자인 3을 생각해 봅니다.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3에서는 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이걸 색깔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3에서는 이렇게 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아래 모두 다 그렸다고 해도 적어도 이 칸은 반드시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을 약간 달리 해봅니다. 여기 또는 여기는 반드시 그려져야 하는 칸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두 칸을 그렸다고 했을 때는 위든 아래든 한 칸만 더 그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어느 쪽으로 그어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3에서 반드시 그어야 되는 칸이 한 칸이 있다면 이 칸은 반드시 그어야 한다 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이 퍼즐 해결의 핵심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찾아냈다면 이제 2에서 아래쪽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3에서도 위가 이미 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질 수밖에 없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그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퍼즐이 화살표 그리기 퍼즐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조건이 다시 나와 있고 예제와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항상 스스로 연구해서 이렇게 푸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제가 이 퍼즐을 접근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조건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보셨을 터이니까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요 큰 숫자 10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칸과 아래 칸을 모두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둘, 넷, 여섯, 7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칸은 이쪽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적어도 라는 것이 중요하죠. 반드시 이렇게 3칸은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칸을 2칸 그리고 여기까지 다 그렸다고 생각해 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9칸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칸 그려야 되는 곳이 또 나오죠. 네, 바로 요 아래쪽입니다.
요 칸은 또 반드시 그려줘야 되는 칸이네요. 이렇게 왼쪽으로 3칸, 아래쪽으로 1칸은 반드시 그려야 된다라는 것이 1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5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5입니다. 5가 2개가 있는데 여기 5에서는 위하고 오른쪽 2칸을 다 그렸다고 해도 적어도 2칸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색깔을 달리해서 요렇게 3칸을 그릴 수가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3칸을 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죠? 자, 이쪽 칸에는 다른 화살표가 그려질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3칸을 다 그릴 수는 없고, 그럴 때는 어떨까요? 많이 그릴 수 있는 2칸을 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으로 1칸 더 3칸은 그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와 오른쪽을 모두 그릴 수는 없고요. 그럴 때는 한쪽 좀 더 길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곳은 그렸다라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3칸은 그릴 수 있다. 그려야 한다. 라는 것이죠. 네. 일단 5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 그 분석이 없더라도 8에서 이쪽 칸은 어떻습니까? 10에서도 갈 수 없고 5에서도 갈 수 없고 아래쪽 6에서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 선이 이미 그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8에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위는 당연히 못 가기 때문에 오른쪽 2칸을 갔다고 해도 왼쪽 3칸 갔다. 요걸 찾아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8이라는 실마리가 없어도 5만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에서는 물론 1칸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 칸으로 갈지 왼쪽 칸으로 더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쪽 칸은 5가 뻗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7에서 밖에는 갈 수가 없네요. 자, 또 그런 곳들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쪽 3에서 3칸을 가도 여기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7에서 밖에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실마리를 좀 더 찾아본다면요. 지금 6에서, 이쪽 6에서 아래쪽으로 4칸을 모두 갔다 하더라도 왼쪽 2칸은 가야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끝까지 가도 5칸밖에 갈 수 없으니 1칸은 더 가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 칸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숫자에서는 어떤 숫자에서도 현재 갈 수 있는 숫자가 없고요. 5에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에서 오른쪽 칸까지 갈 수 있죠. 6에서 요 칸을 갈 수가 있습니다. 6에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에서만 갈 수 있는 칸이 적어도 여기까지는 5에서만 갈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러고 보면 10에서 이 한 칸은 더 나올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눈에 들어오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3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기 때문에 이 칸은 어떻습니까? 3에서는 갈 수가 없죠. 위에 8에서 내려올 수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멀어서 8에서도 올 수가 없네요. 그 칸은 6에서 가주어야 합니다. 6에서 한 칸을 더 가다 보니까 이쪽 칸은 어떻습니까? 바로 전 칸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6에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한 칸이 6에서 그어지다 보니까 이 칸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칸은 위에 10에서 밖에는 올 수가 없는 칸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요 칸은 어떻습니까? 다른 숫자에서는 갈 수가 없고 오른쪽 3에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3은 이제 3칸을 모두 다 뻗었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러면 아래쪽 칸은 이제 6에서 밖에는 올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쪽 5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 5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2칸 같고 왼쪽에 2칸 최대한 가더라도 적어도 위로 1칸은 가져야겠죠. 그리고 위로 2칸 최대한 가더라도 적어도 1칸 왼쪽으로는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칸은 어떻습니까? 7에서 밖에는 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 6에서 생각해 봅니다. 왼쪽으로 2칸 가면서 끝났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으로 4칸을 다 가져야 되네요. 그러면 10에서 내려가 줘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5에서는 이렇게 2칸을 다 가져야겠네요. 5도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칸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갈 수 있는 칸은 오른쪽 10에서 갈 수밖에는 없네요. 이쪽 칸은.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5칸, 아래로 5칸 다 해서 요 10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10에서 갈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5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8에서 여기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도 8칸 다 끝났고요. 그러면 7에서 올라가 줘야겠죠. 7도 7칸이 다 끝났네요. 그리고 이 5에서는 5칸을 가기 위해서는 5에서 가져야 되고 나머지 칸을 6에서 가면 6도 6칸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 칸 한 칸 찾아가다 보면은 그 다음 실마리, 그 다음 문제 해결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네, 퍼즐 해결의 묘미가 되겠죠. 네, 그러면 화살표 그리기 퍼즐 샘플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